사와케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1.69% 떨어진 43,428선의 장을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대 크게 떨어졌습니다. 2.2% 떨어진 19,524선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6,013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시간대 지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과 여러 어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년물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케이슬러 20대 도시주택가격 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원유 재고와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보스틱 총재의 연설,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목요일 날은 실업 스톱 정부 건수와 내구재 수주, 그리고 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리고 GDP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PCE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 특히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한 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어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어닝이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를 하게 되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힘젠 헐스나 아이온큐, 조비, 카바, 홈디포 등등이 이번 주에 어닝 발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PCE 물가 지수에 특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멕시코를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라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10% 관세를 넘어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압박 조치 3가지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미 투자 억제, 멕시코의 중국산 관세 요구, 그리고 중국산 선박사 역시 수수료 부과로 중국과의 경제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2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후에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까지 낮춘 하에서 현재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슨이 만약에 멕시코의 25% 관세를 피하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자체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중국산 상업용 선박을 사용 시 수수료 부과와 미국 선박 사용 의무화를 제한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산 쇼핑 컴퍼니였던 포스코 쇼핑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8.3%가량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해운업계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의 50%를 장악하면서 선적 가치 2,552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 이 조치로 인해서 현재 위안화가 달러 대비 하락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가 전반적으로 주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초르챔파는 중국의 협상 기대가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좌절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정책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라고 진단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예상대로 보수당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총선 이야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독일의 정치계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 중도 보수로 지목받던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연방 수상식에 거의 확실시되지만 이를 위해 현재 협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메르츠 같은 경우는 승리를 했으나 과반을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SPD와의 연정만이 현실적 선택지로 남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메르츠는 신속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약속하면서 2개월 내 정부 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정 정책과 복지 지출 등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협상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SPD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득표율로 전반적으로 쇄신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물러나면서 새롭게 취임한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와 공동대표 라르스 클리빙이 주도권을 잡았으나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정 참여 여부는 아직은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강경한 태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연정 참여 여부가 확실시되지 않는다면 독일 수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권력을 예전같이 찾지 못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충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BMW 관련 이슈입니다. BMW가 앞서 영국의 전기차 생산에 대해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돌연 이 계획을 조금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 정체 국면을 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BMW가 원래 투자를 약속했던 1조 1천억 원 규모의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성명을 통해서 업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옥스포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기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계획의 불확실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BMW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난해 영국 정부 지원으로 옥스포드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2026년 생산 시작과 2030년 전량 전기차 목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 재검토가 들어가게 되면서 4,000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보장이 불투명해졌으며 전반적으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있는 영국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다, 포드, JLR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의 공장 폐쇄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황에 BMW마저 빠지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정체를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유턴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는 116종으로 전년 대비 43%가량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불확실성 요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예고와 IRA 보조금 지속 여부가 전기차 업계를 전반적으로 긴장시키고 있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멈춘 상태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의 둔화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에 투자하면서 전환 속도를 조절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BMW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현재 TD 코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라고 보고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 2억 달러 규모의 임대를 해지하고 정식 임대 계약으로 이어지는 예비 합의 전환 SQQ도의 전환도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한 국제적 투자 일부를 미국으로 재배치하며 해외 임대 속도를 늦췄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회계 연도시에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1월 실적 발표에서 기하급수적 수요 충족을 위해서 지출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현재 TD코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반대로 오픈AI가 오라클 등 대체 파트너를 전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용량 과잉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오픈AI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와 1천억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합작 투자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에너지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마켓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